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매 잘 되고 계신가요? 현재 시간이 야간 시간인데요. 네, 밤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인데 오늘 좀 정보 좀 전달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고요. 좀 썸네일이 좀 강력한 썸네일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부분인 건지 이게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인가, 이 부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보통 업비트나 빗썸 요 두 가지를 보통 쓰고 계실 거예요. 99% 분들은. 그리고 뭐 일부 코인원, 코빗 같은 거래소들을 거래하고 계신데, 코인마켓 거래소의 하나는 지닥이라는 거래소, 우리나라 거래소입니다. 한국 거래소인데 지닥이 결국엔 파산 절차를 겪게 되었는데요. 자, 파산에 대한 이유는 위믹스라는 요 종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에서 180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한 1000만 개의 위믹스를 해킹당했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 자, 이렇게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닥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16일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뭐 급박하게 뭐 사건 벌어진 게 아니야,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리플에 대한 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5월 1일과 6월 9일 이후로 급등할 것인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자,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 보시면 좋아요 버튼 있을 겁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비트코인이라는 요 채널에서도 새롭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 창에다가 요 비트코인 채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여기 구독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구독 같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리플 뉴스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자, 5월 1일과 6월 9일 이후로 급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블랙록의 내부자로부터 해당 날짜를 주목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의 지연, 그리고 XRP ETF 승인의 지연과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자, 요거는 관세겠죠. 자, 이런 영향으로 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죠. 한때는 1.65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현재 2.28달러까지 회복은 했지만 과연 어떤 재료로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XRP ETF를 누가 신청한다? 바로 이 블랙록,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신청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리플의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냐, 자, 이 두 가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ME 그룹,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는 5월 19일부터 레버리지 상품의 XRP ETF를 출시한다. 자, 선물 ETF죠. 레버리지는 선물 ETF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추정되는 건 뭐냐면 5월 1일날, 자, 매달 1일마다 리플이 15개씩 되는 그 물량을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혹시 그 에스크로 이 풀리는 10억 개 물량을 이게 지금 이 블랙록이 싹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싹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이고 있어요.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결국엔 좀 한번 봐야겠죠. 뭐 데이터상으로는 숏 포지션이 증가를 하고 있다, 하방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1.24달러까지 하락하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24달러면요 죽어요, 리플 유저분들. 큰일 납니다. 이런 함부로 이런 말을 내뱉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쇼충이긴 한데 1.24달러면 뒤져요, 뒤져. 지금 2.2달러인데 1점 몇 달러요? 큰일 납니다. 이 쇼충인 저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 자, 여기 XRP 리플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녹색깔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때마다
상승의 구간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게 XRP 리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차트에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그 정석은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욕심은 당연히 폭등이 당연히 정상적인 거고, 차트의 정석은 뭐냐? 진짜 차트 정석적으로 움직인다. 배운 그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녹색깔 이평선 닿을 때마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영상이라든지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공지를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대인가요? 낮에도 제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는데, 보면 오전 11시 48분이었죠. 리플 자리가 다가온다. 자, 그래서 그때가 가격이 언제냐? 자, 요때쯤이죠. 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여기쯤이요. 11시 45분죠. 자, 이때 자리가 다가오니까 천천히 기다렸다 매수를 하라는 사인을 드렸던 거고, 결국엔 우리 리플 같은 게 어땠어요? 네, 자리가 다가오는 게 11시 48분 내려오니까 2.26달러. 자, 녹색선 닿고 나니까 상승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잡아드렸죠. 리플 바로 이렇게. 자, 요때가 요때 차트예요. 자, 자리가 왔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단타로서 뭐 리플 2% 3% 먹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매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등들 1.7%짜리 반등들 이런 걸 또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굳이 내가 매수를 하긴 할 거야. 근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5%를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 그 차이를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깔 이평선 딱 세팅하니까 어때요? 이번에도 딱 요거를 깨지지 않으니까 반등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리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이 제가 예상하는 지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상승을 좀 강하게 그려준다 그러면 2.3달러 이상 요 구간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게 이 달러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RP 토큰의 차트로 좀 보자면 좀 차트가 좀 바뀌었죠. 제가 원래 쓰는 게 일목균형표 요거를 쓰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주면 3,447원 가격 보이시죠? 일목 구름표 구름대 상단이에요. 자, 이 구름이 얇아지는 구간에서나 또는 요걸 닿았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 XRP 리플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3,447원 뭐 3445나 요 가격대에서 일단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 부분을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보면 얇아진 구간 있죠. 일목 구름이. 그때 가격이 올라가다 갑자기 급락하고 쭉 꺾었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구름대를 뚫지 못하니까 하방 압력 굉장히 세게 받았던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 구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항도 되고 지지도 받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XRP는 워낙에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저하고 계속해서 같이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전혀 걱정은 없으실 거다. 가격대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뭐 3080 근처 가격대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가격대들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셔서 길게 더 보고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세요. 조영진님께서도 어제 뭐 3,200원 밑으로 무조건 내려간다고 호응장담해서 믿었다, 손해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니 무료로 잡아드리는데 무료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0.1%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까지 잡아달라는 건 전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203원이나 3,200원이나 3원 가지고 저를 막 물어뜯고 막 난리를 치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까지 0.1% 따질 거면 은행 가서 좀 이자를 달라고 하지, 원금 보장도 안 된 투자 상품 와서 이 고래 트레이더 물어뜯겠대. 그래서
3%의 기회비용을 놓쳤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매도하라고 했죠. 절반만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절반 갖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소닉 SVM 매수 드렸죠. 10% 수익이에요. 기회비용으로 리플 3% 먹을 거 소닉 SVM으로 10%씩 내드렸으면 저는 그게 충분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물어 뜯겨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 정치판도 아니고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다음에는 저를 너무 서운하게 이런 댓글 안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채찍질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걸로까지 채찍질 받고 싶진 않아요. 그쵸? 저를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XRP 가격 잘 보세요. 구름대 상단 왔을 때 우리 매도를 좀 진행하자 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급한 게 뭐겠어요? 급한 거 2개 있잖아요. 네, 펀디엑스하고 세이프 그 2가지 종목일 건데, 자, 얘도 보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상단이죠. 제가 왜 XRP 리플을 구름대 상단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5월달 돼야 그 가격을 도달할 것 같다. 그게 5월 1일이든 5월 2일이든 일단 5월 1일은 힘들 것 같고 5월 2일이나 3일, 4일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가격을 터치할 것 같아요. 좀 횡보로 좀 보이다가. 자, 그 전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펀디엑스. 자, 이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세이프 먼저 볼게요. 세이프는 일단 고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 전 고점 그 몸통의 라인. 몸통의 라인을 이렇게 수평으로 긋게 되면요. 이거예요. 자, 이거 보면 요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게 이게 생기는 거고 구름대 상단이 딱 여기에요. 제가 요 일목균형표 구름이 색깔이 바뀌거나 얇아지는 구간 잘 보라 그랬죠. 그때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 이제는 초급 과정을 좀 떼야 돼요. 중급 과정이 이 일목균형표라는 건데 아직 초급 과정을 못 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배워야지. 그죠? 우리가 언제나 유치원생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목구름이에요. 여기 업비트상에 일목구름으로 표시되더라고요. 자, 색깔이 바뀌는 구간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죠. 세이프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까지 부딪혀 왔었지만 일정 부분 또 뚫고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파란선 못 뚫었죠. 그래서 뚫고 올라왔죠. 그럼 일단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만약에 파란선을 깨고 마감한다면 손절을 쳐야겠지만, 자, 안 깨지고 버텼다라는 건 여기 색깔이 바뀌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매도를 해야 돼. 어디서 매도할지 몰라? 자, 여기 가격 직전에다가 걸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900원에 걸어 놓으면 더 올라왔죠. 900원 이상. 그럼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진행한 걸 충분한 수익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수익 볼 수 있는 거 40%짜리 이런 수익들도. 자, 물론 이게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4일, 5일씩 걸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펀디엑스를 또 드렸던 거고요. 펀디엑스 4시간봉을 보게 되면 약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처음에 녹색깔 이평선을 뚫는 척 하다가 말고 야, 이거 쎄하다. 이거 또 장난질 하는구나. 뭐겠어요, 이게. 세력들의 매집 포집량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건 뭐다? 이거 조만간에 한번 터진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좀 빨리 잡았죠, 사실. 제가 4월 28일 날짜로 이거를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보면 펀디엑스 4월 28일 새벽 1시 50분에 드렸어요. 물론 이게 1시 5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시간이긴 하지만 24시간 괜찮다고 표현을 해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다 전달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428원에 매수하신 분들 손절가, 자, 4시간봉 노란선 410원까지. 410원 깨졌나요? 안 깨졌죠? 노란선 지켰죠? 목표가 다 잡아드렸어요. 자, 보면 목표가까지 쫙 찍어줬죠. 56% 수익 나옵니다.
자, 얘도 다시 한 번 더 업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래요. 근데 여기 차트가 없잖아요. 일봉을 봤을 때 이래요. 자, 일목구름표 상단이죠. 여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오죠. 디테일하게 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펀디엑스를 쭉 끌고 가다가 나중에 언제쯤 또 예상되겠어요? 색깔 바뀌는 구간 나오겠죠. 이때쯤에 또 한 번은 변경점이 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단 보름 정도 더 뒤에 뭐 슬슬 내려가다가 이때쯤에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수익들 가져가셨었죠. 여러분들도 리플로서 좀 부족한 수익들을 이렇게 좀 채워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 댓글 남겨놨습니다. 자,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있죠? 네, 요 링크 누르세요. 링크 누르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링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요 화면이 나오면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쓰라고 나와 있죠? 연락처. 어떻게 연락해요? 연락처 적어주셔야죠.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적고 제출 버튼 요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과 고래들이 더 열심히 같이 함께 하면서 저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앞으로 이 ETF 관련해서 많은 무궁무진한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이번 달 혹시 일정표를 제가 보여드렸었나요? 이번 달 5월달 일정표. 네, 5월달에는요 요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네,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날짜가 5월 7일 날 잡혀 있고요. 자, 5월 8일 새벽 3시에는 미국의 금리 발표, 그리고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XRP 선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비공개 만찬까지 5월달 일단 좀 큼직큼직한 자료들, 발표들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XRP 현물 ETF는 출시했어요. 브라질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브라질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XRP 현물 ETF를 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맞아요. CME 그룹에서는 그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선물 상품을 결국에 CME 거래소에서 이렇게 출시한다고 했죠.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CME 그룹은요 뭐예요? CME 벤처스 맞아요. 리플랩스의 초창기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산탄데르, SBI 그룹, 시게이트, 스탠다드 차타드, 구글 벤처스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어디에? 리플랩스에 투자를 했다. 리플의 미래를 보고 5년, 10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 자, 그거는 결국엔 언젠간 보답을 해줄 거예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뒤에는 못 보여주겠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10년 뒤에는 언젠간 그 빛을 바라볼 것이다. 리플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선물 출시, 코인베이스는 출시를 했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선물 ETF도 출시한다고 밝혔고, 자, 현물 ETF의 승인은 아직까지는 좀 날짜가 좀 남아 있어요. 날짜는 10월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일정표들 파이널 데드라인이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까지 이끌어낸 그 주인공, 마지막 날짜 10월 18일까지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확답을 줘야 됩니다. 거부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서 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지금은 걱정이 없다.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왔죠? 이더리움 승인 나왔죠? 자, 현재 비트코인은요 쫙 끌어올려서 330%짜리 수익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ETF의 효과, 그리고 트럼프의 효과까지 11월 달에 시너지 효과를 그려줬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나아간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우리나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뜻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 전부 다 이런 계좌 수익들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목표고요. 4월 달도 괜찮았어요. 23일까지 172%면 괜찮았다.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800% 수익이면 전 여러분들한테 정말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한 이거의 절반 정도라도 좀 수익을 잘 이끌어 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솔레이유 같은 거는요, 일봉상에 파란선 안 깨지면 들고 가라고 했죠. 솔레이유 진짜 많은 수익들 가져갔었잖아요. 자, 얘가 이때쯤부터 해서만 250%예요. 물론 다른 급등하는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수익률이긴 하지만 3배 이상의 수익 가져갔으면 전 충분하게 만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코인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민코인들이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 게 도지코인도 보면 계속 횡보 보이고 있죠. 한번 뚫어놨는데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시바이누 보면 한번 뚫어놨죠. 자, 이 빨간선 안 깨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남는 여유 자금으로서 시바이누로 한번 좀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손절가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리자면 일봉이에요. 일봉 기준에 파란선, 빨간선 깨지면 손절할게요. 일봉이에요. 가격 여기 보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들은 조금 더 내려오긴 할 거예요. 이평선이. 요거 깨지면 손절. 자, 시바이누 천천히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기 때문에 조금씩만 잡아 놓으셔라. 내가 이 돈 없어도 돼 하는 만큼만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는 걸 충분히 하셔야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것도 하실 겁니다. 시바이누 지금 가격, 자, 1964죠? 1964 잡아보세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 찍고 갈 수 있어. 괜찮아요. 천천히 잡아보시고요. 제가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말씀드렸죠? 이 19,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 자, 그래서 4시간 본 기준에 지금 19,200원까지 왔어요. 자, 내려오죠? 여기 2만원, 뭐 21,000원 이거 왜 들어가냐고 뭐라고 했죠? 제 잔소리 했었지만 결국 그 잔소리는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마셔라. 손실 없는 매매를 하셔야 손실이 나더라도 적게 손실이 나야 나중에 많은 수익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금을 지키셔야 돼요. 물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원금들 지켜갈 수 있게끔 이 고래트레이더가 옆에서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미결제 약정들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는 거 제가 일일이 하나씩 매일마다 하나씩 전달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 일목균형표, 요 일목구름 요거 보여드리면서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 이런 거 보는 거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색깔 바뀔 때 어때요? 급등 나왔죠? 꼬이는 구간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급등 나왔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구름이 깨지지 않으면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은요, 녹색 저항선에 있어요. 물론 이거를 뚫으면 강력하게 올라가겠지만 일봉상에 조금 안착을 했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요런 상황이에요. 자, 위에 노란 빗각선 상단 뚫으면 강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뚫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는 건 갑자기 위든 아래든 쫙 하고 뚫어줄 수 있다. 그건 가장 좁혀진 지점에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나게 될 거고요. XRP 리플 녹색깔 이평선 깨진다. 달러로 2.27달러를 깨면 강한 하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지킨다. 강한 상방 나옵니다. 기준선이에요. 솔라나 저는 이 녹색깔 이평선 왔을 때 그때 매수할 겁니다. 똑같아요. 리플도 녹색에서 매수하고 솔라나도 녹색에서 매수하면 얼마나 먹기 쉬워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매매가 잘 안 되시면 네, 요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제가 고정 댓글창에다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채널, 신규 채널도 링크 남겨드릴게요. 요 채널도 구독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1시 반쯤에 여기다가 올려드렸었는데 그래도 4,900명이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익코인 5,100원에 매수를 들어갔잖아요. 5,100원 밑으로도 괜찮아요. 천천히 들고 가세요. 수익코인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코인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수익코인에 좀 주목을 하냐면 지금 급등 나왔던 거에 이거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코인에 미결작정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익코인의 미결작정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그만큼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미결작정이 기존의 최고치를 찍었던 가격 보이시죠? 자, 수익코인의 가격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수익코인 현재 가격 여기죠. 미결작정만 늘어났어요. 그 뭐냐? 솔라나가 급등했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감히 이 수익코인 올라왔지만 좀 매수를 해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뭐였죠? 수익코인하고 시바이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급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두면 그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